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41번에 보면 여기 오염물의 화재의 그 오염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염성의 영향 인자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온도나 압력이나 산소의 농도는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연소범위 넓을수록 위험한 거죠. 즉 여러분이 아세틸렌 C2H2죠. 이게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죠. 또 수소 있죠. 수소가 4에서 75%. 이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한 거죠. 또 연소열이나 아니면 증기압, 이건 마찬가지로 클수록 위험한 거. 또 연소 속도 빠를수록 위험하죠. 그다음에 인화점이나 착화점, 비점, 끓는 점, 융점, 녹는 점, 비중, 그다음에 점성, 비열은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비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이거 틀린 거죠. 비점이 높을수록이 아니고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 착화점 낮을수록 위험하고 윤화점도 당연히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다음 42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요 산화성 고체에 대한 가로에 알맞는 답을 갖다 쓰라는 얘기죠. 자, 이 산화성 고체라는 건 오염물 면류에 요건 인류오염물이죠. 자, 고체로서 모의 잠재적인, 자, 인류오염물은 다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력이죠.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모에 대한 민감성이었는데 오염물은 대부분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죠. 그래서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은 산화력하고 충격에 대한 민감성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럼 43번 가죠. 자, 43번에 보면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전체적으로 요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을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1번에 요 인류오염물. 자, 인류오염물은 금수성이 있죠. 즉 무기 과산화물. 그놈이 금수성이에요. 그 2류에도 금수성이 있죠. 철분이나 금속분, 마그네슘이 금수성이죠. 그다음에 3류염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1류는 스프링클러가 물이기 때문에 1류염물에 적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2류도 마찬가지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죠. 여기 보면 4류염물이죠. 이 4류염물은 대부분 석유류 계통이기 때문에 비수용성이에요. 대부분. 이 석유류에다가 물을 방사하면 연소면이 확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연소면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면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류에는 물은 무상만 적응성이 있어요. 무상으로 방사를 해야 사류염물엔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는 물의 입자 형태가 이 적상이에요. 즉 방울적자죠. 방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옥내나 이 옥외소화전, 우리가 봉상이라고 하죠. 즉 나무 막대기 모양이죠. 그래서 물 분무만 무상으로 방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 분무가 사류염물, 여기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류염물은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적응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오류염물. 자, 오류염물이 그 자기 반응성이죠.
그래서 오류연물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럼 44번 가죠. 자, 44번은 불연성이면서 강산화성인 오염물. 자, 불연성이고 산화성. 그럼 몇 유연물이에요? 1유연물하고 6유연물이죠. 자, 1유는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고 6유는 산화성 액체죠. 둘 다 이건 불연성이죠.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요 산소가 바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과산화 나트륨 Na2O2 요거 인류의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과염소산 HCl5죠. 이건 육류염물의 산화성 액체. 그다음에 3번 질산 HNO3. 요 육류염물 산화성 액체죠. 그다음에 피크린산. 자, 피크린산은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OH 들어온 게 바로 요게 페놀이죠. 여기에 수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NO2,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이게 바로 트리트로페놀이죠. TNP. 이게 바로 피크린산이에요. 자, 화학식은 여기가 수소가 여기만 있는 거죠. 요 부분만 수소가 있는 거예요. 탄소는 그대로 6개가 있고요. 요 수소가 요 부분만 있으니까 2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OH가 있고 NO2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오류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류.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1류, 과염수산 6류, 질산 6류죠.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아닌 거. 그래서 아닌 거는 요 피크린산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과산화 나트륨은 1류연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불연성이면서 강산화성 맞죠. 그래서 아닌 거 찾으라 그러니까 피크린산 오류연물이죠. 자기반응성. 다음에 45번 가죠. 자, 사류연물의 지정 수량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여러분 사류에 요 특수인화물 요거는 에테르, 그 다음에 이항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요 산화 프로필렌, 에테르,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 A아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 자, 1석유류는 아세톤, 그 다음에 요 가솔린, 그 다음에 벤젠, 토루엔, 그 다음에 아가 BTCM, C가 이제 콜로디온이죠. 그 다음에 MEK, 메틸 에틸 케톤, 그 다음에 요 피리딘, 그 다음에 핵산, 아가 BTCM PH, 그 다음에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초계, 그 다음에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시아노수소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고요. 또 여기서 수용성 있죠, 수용성.
자, 여기서 수용성은 여기 아세톤 있죠? 요 놈하고 요 피리딘, 그 다음에 여기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시아노아스, 요건 수용성이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석유류 있죠? 이석유류? 이석유류보다는 알코올류 들어가야 되겠죠? 알코올류. 자, 이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 포화 1까지요. 그러니까 에틸알코올, 에틸보다는 메틸. 자, 메틸알코올. 그다음에 C가 2개면 에틸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이 프로필알코올, 여기까지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석유류. 자, 이석유류는 대초장애, 송등, 테스경, 크클, 메희죠. 그래서 개가 요 개미산,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근유, 등유, 트레핀유, 스티렌, 경유, 크실렌,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히드라진이죠. 여기서 수용성, 여기서 이 수용성은 요 개미산하고 그다음에 요 초산이 수용성인 그 우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히드라진도 수용성이에요. 3석유류로 가죠. 자, 3석유류는 아담중, 크레디글메, 아가 아닐린, 당금질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에틸렌그리콜, 니트로글리세린,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벤젠, 니트로벤젠,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 다음에 메타크레졸이죠. 그래서 3석유류에서 수용성은 요 에틸렌 글리콜하고 요 글리세린이 수용성이죠. 그래서 4석유류, 이거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그다음에 동식물 유류로 나가죠. 그래서 이 지정 수량은 5월 24일하고 10월 26일이죠. 저기 특수인하울부터 가야 되죠. 여기가 좀 잘못 써 있네요. 자, 특수인화물이 50이죠. 5월 24일, 10월 26일, 그 다음에 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 여기다 0, 2에다 200, 4에다 400, 여기 10이니까 여기 1000, 여기 2000, 여기 6000, 여기 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용성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2배로 한다는 거죠. 이석유류도 마찬가지로 수용성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2배, 3석유류도 요 수용성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2000이 아니고 4000, 2배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1번에 요 피리딘이 있죠. 자, 피리딘 보면은 여기 피리딘이 있죠. 요 수용성이죠. 그래서 요 1석유류는 200리터인데 피리딘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200이 아니고 여기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아세톤. 요 아세톤은 1석유류인데 수용성이기 때문에 4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요 아세트산은 같은 말이 초산이죠. 자, 영어로는 아세틱. 산이니까 애시드죠. 그래서 아세트산은 초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초산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이석유류의 수용성이죠. 그래서 1000리터인데 이석유류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20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니트로벤젠. 자, 니트로벤젠은 여기 3석유류에 해당되는 비수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리터 그대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사료연물의 지정수량하고 품명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6번 가죠. 46번은 지중탱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지중탱크 처음 들어보죠? 지하탱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중탱크. 자, 지중탱크라는 건 여러분 탱크 있죠? 자, 여기 탱크가 있으면 이 맨 밑부분 여기를 우리가 저부라고 그래요. 저부. 이쪽 우리가 상부라고 하죠. 탱크 위. 여기를 우리가 상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여기를 지면, 지반면이라고 하죠. 자, 지반면 아래로 이렇게 탱크가 땅 밑으로 설치된 거죠. 그래서 요 액면이 탱크에 오염물을 갖다가 저장할 때 이 부분이 최고의 액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고위의 요 액면이 지반면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지중 탱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중 탱크의 5개 탱크 저장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오염물을 저장할 경우에 지중 탱크의 지반면 옆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옆판 여기서부터 여기가 부지 경계선 요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요 거리가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거리는요 요 탱크 직경 있죠. 요걸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D 곱하기 0.5배 한 거. 지금 D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평 단면의 그 내경이 30m라고 그랬죠? 그래서 30m 곱하기 0.5. 그럼 15m가 나오죠. 요거하고 50m. 단 예외가 있는데,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일 경우에는 요건 그 30m, 40m죠. 그다음에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이럴 경우에는 30m. 어느 것이 가장 큰 수치냐 해서 큰 값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보시면 이거 15m가 나오고 지금 저장하는 그 오염물이 뭐예요? 에탄올이죠? 자, 에탄올이니까 인화점 가지고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50m가 요 15m보다 크기 때문에 50m가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여기 46번 같은 경우는 잘 이해만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평 단면에 내경의 0.5배 그러면 이 50m하고 비교했을 때 큰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50m는 취급하는 오염물이 인화점이 21도에서 70도씨 미만 이때는 40m를 갖다 적용을 하고 70m 이상일 경우에는 30m를 갖다 적용하라는 거죠.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여기 이송 취급소의 배관 설치 기준인데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안전거리를 물어본 거죠. 여기가 그 지반면이면 이 지반면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 배관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거리는 몇 미터로 해야 되냐? 1.5m 이상이에요. 건축물로부터는. 또 이 부분이 지하가나 아니면 터널일 경우 이 경우에는 10m 이상. 그다음에 이쪽에 수도시설이 있다.
수도시설은 사람이 먹는 물이죠. 그러니까 한참 떨어져야 돼요. 얼마? 300m 이상 떨어져야 되죠. 이 송유관하고 수도시설하고는 300m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설 깊이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건축물 1.5m 맞아요. 지하가 및 터널 10m 이상 맞죠.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은 300m 이상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인데, 산이나 들에 매설하는 배관의 외관하고 지표면과의 거리죠. 자, 여기 배관을 매설해서 지나갈 때 산이나 들, 산에들의 산이나 아니면 들일 경우 지면으로부터 0.9m 이상 그 밖에 있죠. 그 밖에는 여기가 0.9가 아니고 1.2m가 되는 거죠. 그 밖에는 1.2m 이상 매설 깊이를. 그래서 여기는 산이나 들에 매설할 경우에는 0.3이 아니고 0.9m 이상이죠.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2m 이상. 여기 보시면 또 배관 하부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cm, 배관 상부는 모래를 30cm 이상. 자, 여기가 집안면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배관 지나갈 때 이 부분을 모래로 갖다가 덮으라는 거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모래. 그래서 이 윗부분은 여기 보시면 20cm 이상이죠. 아랫부분은 모래가 30cm 이상. 단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 산이나 들 같은 경우죠. 이럴 경우는 여기 10cm 이상이죠. 하부는 30cm가 아니고 이건 20cm 이상. 가치열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48번 가죠. 자, 48번은 메틸, 그 다음에 에틸, 케톤이라고 그랬죠. 이자가 들어가는 메틸에틸 케톤. 그래서 여기 머리 글자 M, 여기 에틸의 E, 케톤의 K에서 우리가 MEK라고 하죠. 그래서 MEK는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메틸은 CH3가 메틸기죠. 그 다음에 에틸기는 C2H5가 에틸기예요. 케톤이라는 것은 어떤 기에 가운데 케톤기가 있고 다른 기가 있는 거죠. 가운데 CO 케톤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요 CH3가 이게 메틸기죠. 그래서 우리가 레디칼, 그래서 R로 표기하는 거예요. 기라는 거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레디칼이죠. 그런데 요거하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시로 표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메틸, 에틸, 케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당연히 이거 분자량 29보다 크죠? 당연히. 다 이렇게 해보면. 1번 맞는 얘기고. 지정 수량은 200리터다. 1석유류, 비수용성이니까 200리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분명히 1석유류 맞는 얘기죠. 그럼 틀린 거는 당연히 3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소부틸알코올을 환원해서 제조할 수 있다는데, 요 이소프로필, 요건 제2 부탄올이죠. 제2 부탄올을
요놈을 갖다 산화시키면 요 MEK가 나와요. 메틸 에틸 케토닌.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9번 가죠. 자, 49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이 압력을 P를 표기하죠. 그 다음에 부피를 V를 표기하고 절대 온도를 우리가 T를 표기하죠. 즉 압력하고 부피하고 온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P1, P1, V1은 P2, V2라는 거죠. 자, 뭐가 빠졌어요? T가 빠졌죠. 즉 온도가 일정할 경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뭐예요? 바로 이 보일의 법칙이죠. 온도가 일정할 때. 또 샤를의 법칙 있죠. 샤를의 법칙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죠. 뭐가 빠졌어요? P가 빠지죠. 여기 압력. 요놈이 일정할 경우, 변하지 않을 경우죠.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한 요 부피는 절대 온도의 비례 관계죠. 그다음에 이 보일 샤를의 법칙.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의 비례가 되는 거죠. 다음 50번 가죠. 자, 50번은 내용적 95% 이하의 순합률로 수납해야 되는 오염물. 이 수납하는 거 여러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고체는 수납률이 95% 이하죠. 그러면 이 액체는 수납률이 98% 이하예요. 그다음에 55도씨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는 공간 용적 확보. 그 다음에 이 알킬, 알루미늄이죠. 그러면 수납률이 90% 이하죠. 자, 온도는 여기 50도씨에서 5% 이상의 그 공간 용적.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수납률이라는 게 뭐냐? 이런 용기가 있으면 여기가 고체일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따졌을 때 여기 5% 공간 용적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오염물을 갖다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액체는 이 부분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액체일 경우에는 2%라는 거예요. 알킬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공간 용적이 10%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 지금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수 있는 오염물, 이건 고체죠, 고체. 그럼 고체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 다 오류염물이죠. 자, 오류염물에 유기 과산화물 있죠. 자, 1번이 과산화 벤조일이죠. C6H5CO. 이놈이 2개, 여기에 산소 2개. 이거는 고체예요. 다음 2번에 질산 에틸이죠. C2H5의 NO3. 이건 액체죠. 자, 요 놈은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3번. 니트로그리세린이죠. 자, C3H5에 ONO2 이놈이 3개죠. 니트로그리 이놈은 액체죠. 이놈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 그 다음에 4번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MEKPO죠. 요건 어디에 들어가요? 요건 고체인데 요건 액체죠. 액체. 이거는 유기과산화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고체는 어디에 있나요? 과산화 벤조일만 요게 고체죠.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고체가 95% 이하의 순환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세틸 퍼옥사이드 있죠. 요것도 고체예요. 유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세틸 퍼옥사이드.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사류 오염물인데 20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수납할 수 있는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20리터 플라스틱에 저장할 수 있는 사류는 이건 1등급하고 2등급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류 보면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위험 등급을 보면은요, 특수인화물은 위험 등급이 1등급이에요. 자,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 이게 2등급이죠. 나머지가 위험 등급, 이게 3등급이죠. 자, 20리터 플라스틱에 저장할 수 있는 건, 여기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제가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 써 있네요. 2등급하고 3등급만 20리터 플라스틱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황화탄소 있죠. 요거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1등급이죠. 휘발유, 요거 1석유류죠. 1석유류니까 요건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1석유류 2등급. 디에틸 에테르, 특수인화물이니까 1등급. 아세트알데히드, 요거 마찬가지로 특수인화물이니까 1등급이죠. 그래서 2등급이나 3등급은 찾으면 요 휘발유만 2등급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 유황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유황 S, 요거 이류오염물이죠. 유황. 순도가 60%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 유황은 물에 안 녹죠, 물성이. 근데 전기의 도체, 전기를 잘 통하지 않죠. 도체가 아니고 전기를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체죠.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황색의 분말 맞는 얘기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전기의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가 되는 거죠.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CO2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거. 자, CO2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이 주된 소화 효과하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있죠.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이에요. 자, 1번 전기 설비. 이건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이거 이류오염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류연물이 때 이류연물도 질식하면 소화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류연물도 CO2도 적응성이 있어요. 폭발 위험 없는 장소에만. 육류연물. 자, 육류연물은 뭐예요? 요거는 전부 산화성 액체죠. 전부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산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식은 소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요 육류연물은 자신은 불연성이면서 산소를 갖다가 다량 함유한 강산화제. 그래서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어요. 육류도 마찬가지죠. 육류. 그다음에 인류, 그다음에 오류도 마찬가지예요.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어. 이건 다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육류연물 여러분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에서 이거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54번 가죠. 자, 이 54번부터는 이게 그 공업 경영인데요. 이 공업 경영은 한 5문제 정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한 2문제만 맞추면 돼요. 2문제 정도. 그래서 이 공업 경영은 기출문제만,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해설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요건 2차 실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54번 가죠. 자, 검사 공정이에요. 자,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구입을 해야 되죠. 구입. 또는 이걸 외국에서 가져오면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입을 한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투입해요? 공정에다 투입하죠. 자, 공정에서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반응 같은 것이 완결이 되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자, 제품이 나오면 이걸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출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공정은 구입 검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 검사, 제품 출하하기 전에 제품 검사하고 출하할 때 다시 출하 검사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수입 검사, 구입 검사는 그 공정 검사에 해당이 되고, 출하 검사도 있죠. 여기 보면 출장 검사는 없죠. 출장 검사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제품 검사죠. 3번이 바로 틀린 답. 공정검사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공정은 제품을 갖다 원료를 구입을 해서 그걸 공정에 투입을 하고, 공정에서는 제품을 만들면 그놈이 출하가 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55번 가죠. 자, 55번은 보기의 요건을 갖다 충족하는 오염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위험 등급 1등급하고 2등급 보시면 다 인류죠. 자, 인류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자, 지정 수량은 5월, 5월이 아니고 1호천이죠. 5월 31일.
5월 31일에서 50km, 300km, 이게 1000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이놈이 1등급, 요게 2등급, 이놈이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등급 1하고 2에 해당되는 위험물. 자, 여기 1등급하고 2등급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육류위험물하고 혼재해서 운반할 수 있다. 인류니까 이거 육류하고 혼재가 가능하죠. 자, 여러분 혼재 기준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거 혼재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류하고 4류, 5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육류위험물하고 혼재해서 운반할 수 있으니까 육류하고 혼재할 수 있는 건 인류위험물이라는 거죠. 황린하고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 유지하면 저장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육류죠. 육류가 아니라 인류죠, 인류. 즉 인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 1, 2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서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거. 자, 1번 염소산 염류. 여기 염소산 염류 지정 수량 얼마예요? 50kg죠. 네, 무기 과산화물 지정 수량 50kg죠. 1등급. 그 다음에 질산 염류 지정 수량 요거 300kg죠.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 지정 수량 이거 1000kg고 이건 위험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 2에 해당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지정 수량 가장 큰 거, 질산 염류가 되는 거죠. 다음 56번 가죠. 자, 56번도 그림과 같은 거 계획 공정조에서 요 주공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공정은 시간이 가장 많은 공정을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자, 1번 보시면 여기 1번하고 3번하고 6번이죠. 여기 보시면 15시간, 30시간에서 몇 시간이에요? 45시간이죠. 2번을 보면 1, 2, 5, 6이죠. 여기 1번, 2번, 5번, 6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시간, 20시간, 12시간, 30, 42시간이죠. 3번 보죠. 1, 2, 4, 5, 6. 1, 2, 4, 5. 여기 1번. 그 다음에 2, 4, 5, 6이죠. 이렇게 간 거죠. 10시간, 8시간, 14시간, 12시간, 18, 10시간, 8시간, 14시간, 12시간이죠. 18에 26, 이거 44시간이죠. 이게 44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가죠. 1, 3, 4, 5, 6. 1, 3, 4, 5, 6. 1, 3, 4, 5, 6이죠. 그럼 15시간, 14시간, 12시간. 15시간, 14시간, 12시간. 29, 41시간이죠. 자,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1번이죠. 45시간. 그래서 주공정은 바로 이 1번이 주공정이 되는 거죠.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여기 랠프 M. 반스 교수가 제시한 동작 경제의 원칙 중에서 요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아닌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가급적 낙하 운반 방법, 다시 말해서 이 중력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공구나 재료는 지정된 위치에 있도록 해야 되고 충분한 조명을 해서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4번에 요 가급적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구성해야 된다. 이건 4번은 신체 사용에 관한 법칙, 즉 요 인체의 사용에 관한 법칙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아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번 가죠. 자, 롯데의 크기가 1000이고 부적합률이 15%, 그 다음에 5개의 랜덤 시료. 랜덤 시료라는 것은 임의로 그냥 무작위 착출해가지고 한 시료를 우리가 랜덤 시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적합품 수가 한 개일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적합품 수 한 개일 확률 계산하는 공식은 시료의 개수에다가 부적합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적합률의 4승이라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부적합품 수가 한 개일 확률은 시료 몇 개라고 해서 여기 5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5. 근데 부적합률이 15%죠. 그러니까 0.15, 100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적합품률은 1 마이너스 부적합률을 갖다 빼주면 이게 바로 적합률이 요게 4승이에요. 1 마이너스 0.15의 4승에서 0.392로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58번은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59번 가죠. 자,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계량값 관리도. 요거는 R 관리도하고 요 X 관리도 두 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또 요 계수값 관리도. 요놈은 그 컴퓨터 보면 CPU가 있죠. CPU. C 관리도, P 관리도, U 관리도. 여기에 PN 관리도.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계량값 관리도가 뭔지, 계수값 관리도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계량값 관리도는 R 관리도하고 X 관리도니까 이 3번이 여기 R 관리도가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 C 관리도, 그 다음에 U 관리도, MP 관리도, 이건 다 계수값 관리도예요. 60번 가죠. 자, 60번은 품질 코스트. 자, 코스트라는 게 뭐예요? 코스트가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비용, 품질 코스트를 예방 코스트, 예방 비용이죠. 실패에 대한 비용, 평가에 대한 비용으로 분류를 할 때 실패 코스트, 속하지 아니한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1번에 요 시험 코스트. 어떤 제품에 대한 시험은 왜 해요? 이게 불량품인지 합격품인지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죠. 이런 건 뭐예요?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이게 바로 시험 코스트. 이건 평가예요. 평가 코스트. 여기 1번이 바로 답이죠. 실패 코스트가 아니죠. 자, 실패 코스트는 여기 불량이 나오면 이게 실패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비용. 자, 불량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버릴 수가 없고 재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가공에 대한 그 비용. 그다음에 불량이 나왔으면 그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불량이 안 나오게끔. 그래서 설계 변경 코스트. 이게 다 실패 코스트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